미래통합당 좀 볼 텐데요. 공천 얘기하기 전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.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을 하려고 한다.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.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. 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김종인 위원장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, 새누리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현실적으로 네. 지난 2016년도엔 또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상당히 공천도 잘했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. 네. 지금도 여전히 신망이 두터운 것 같아요. 정치권 안팎에서 말이죠. 여야를 진보 보수를 떠나서. 진보 떠나서.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나 양쪽에 다 그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.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어떤 데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래통합당이 과거의 그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. 참 선거는 알다가도 모를 게 탄핵까지 그 난리들이 났었는데 탄핵을 무사히 걷는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간에.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런 걸로 다 잊혀지고 덮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구적인 발언 이런 게 다 덮어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선거 공학만 남은 거예요, 이제.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, 사회적인 합의 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오로지 비례정당, 오로지는 아닙니다만 비례정당 누가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, 현역 물갈이가 얼마냐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고 그러면서 볼 때 최근에 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 보면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중도 얘기도 하고 뭐 개혁 얘기도 하고. 근데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자꾸 통합당에 내세우는 건 어쨌든 중도 개혁 보수거든요. 바른미래당 끌어들이고 뭐 이런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. 그러면서 볼 때는 김정인 위원장도 전 위원장도 갈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그 통합당의 수구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갈 명분조차가 없는데 지금 많이 그런 거 완화됐거든요. 외부 인사도 많이 끌어들이고 최근에 바른미래당 인사들도 몇 명 입당했잖아요. 어쨌든 간에. 그런 어떤 명분이 됐습니다. 중도라는 색깔을 입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. 된다, 교수도 그렇게 보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뭐 그야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승률 100%의 구원 투수다. 뭐 이렇게 이른바 뭐 승리 청구사 뭐 이런 건가요?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당에서도 상당히 욕심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이분이 가진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다. 이 때문에 중도적인 이미지 혹은 중도 진보적인 이미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또 요즘은 소위 리더라고 하는 정당의 리더들이 이 미디어에 친화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. 메시지나 또 뭐 언론을 다루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수능란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 고려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선거 전에는 이런 분들 이렇게 예전에는 기술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? 네, 선거 기술자. 그런 면이 없잖아. 뭐 정치 기술자라기보다는 상당히 아무튼간에 유능한 이제 그렇죠. 테크노크라트 네. 같은 거죠. 알겠습니다. 정치 테크노크라트. 자,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오늘 중요한 또 기자회견 하신 분이 있습니다. 긴급 기자회견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. 비례 공천만 하겠다. 지역구에는 후보 안 내겠다.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? 일단 뭐 우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. 지역구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죠. 지금 이제 이동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아주 그 안철수 계로 딱 정체성 있는 분이었는데 갔단 말이에요. 오늘 보도 보니까 몇 분도 또 갔더라고요. 김수민, 김삼화, 신용현 이 세 비례대표 의원도 통합당 하고 입당했습니다. 완전히 그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이었거든요. 그리고 최근 뭐 바로 오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후보를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뭐 여기서 얘기 나눈 그대로입니다. 통합당도 그렇게 하고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국민의당은 선언했고 완전히 이번 선거는 준영돈의 비대표가 우리가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선거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.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다. 이렇게 네, 봐야 그렇습니다. 되나요?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. 왜 그러면 소위 안철수 의원과 함께 오랫동안 한 분들이 다 통합당으로 갔을까?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017년 대선도 그렇습니다만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 캠프 내에서는 항상 연대냐
아니면 연대를 하지 않느냐 이 논란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럴 때마다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뭐 그대로 그야말로 연대를 하지 않는 선택들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옮긴 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연대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야말로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미리 선제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안철수 대표와 공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갔다라고 봐야 됩니까? 권은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 입당을 돼 했거든요. 있고. 이거 굉장히 이상한 모양.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상인이 있었겠죠. 근데 말릴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. 이동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역구에서는 사실상 통합당과 연대죠.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안 내니까. 만약에 네. 국민의당이 후보를 내면 아무래도 민주당 표보다는 통합당의 표를 갖고 갈 공산이 크죠. 그렇게 된다면 이건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야권 지역구 연대가 되는. 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